네, 6월 26일 저녁 10시 20분입니다. 뭐 종목을 안 받겠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보내고 계시죠? 네, 네가 힘든 건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급하니 따블면 너는 종목 분석을 해라. 이제 이건데 제가 오늘 다 했어요. 네, 어제 뭐 한 것까지 제가 그 답장 다 해드렸고 이제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개 뽑아왔어요. 패턴들도 있고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을 구독자분들은 꼭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오늘 SNS 택이랑 FST에 물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구독자가 없어서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앞에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 한 달 됐죠? 네, 한 달이 됐는데 한 2주 전부터 3주? 네, 3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SNS 택은 주봉상 이렇게 21선을 키스하고 가는 종목이니까, 응? 라운피플처럼 라운피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요즘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21선 묶고 가는 종목은 21선 터치했을 때가 매수 시점이지 이 위에서 오른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SNS 택도 마찬가지야. 지금 벌써 주봉상 네? 이렇게 21선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걸 오늘 사시면 안 되죠. 네? 게다가 이번 주에 SNS 택은 거의 30% 가까이 올랐던 게 오늘 이제 많이 빠진 거죠. 네. 여러분 보통 매일매일 주식 거래할 때도 상한가가 30%인데 20%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가 올라가는 종목을 겁나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SNS 택이 어제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 오늘 사시는 거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이게 차라리 더 가려면 이만큼 내려와서 주봉상 여기를 터치하고 가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미 이제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 매수를 여러분들 월요일 하세요. 월요일 날. 자꾸 주중에 하지 마세요. 매수는. 그냥 매매를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7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정말로 한 주에 한 종목,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종목, 뭐 한 네 다섯 개 종목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돈이 남아 있어도 매수를 여러분들은 그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갖고 계세요. 계좌에.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막 마이너스 계좌 보여주고 막 물렸다고 막 그런 거를 메일로 이렇게 받으면은 제가 성격이 조금 못돼서 막 답답해 죽겠어요.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종목에 대한 리뷰는 내일 올리겠습니다. 네, 싹 올릴게요. 뭐 코스모 신소재에서부터 다나와 국일제지 또 뭐 있죠? 뭐 우수AMS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싹 그 컴파일해서 뭡니까? 내일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음. 그렇습니다. 자, 제노레이 먼저 볼게요. 제노레이. 자, 제노레이는 지금 이제 매수하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신규 상장이죠. 네, 신규 상장. 뭐 이제 한 2년 정도 된 이제 이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여길 뚫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분 좀 보세요. 광고 안 달아놨으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남이 공부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이렇게 예를 드니까 이해가 가시죠. 근데 남이 주식 매매하는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좀 안 가서 본인이 뭐 학문의 길로 들어섰으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듯이 본인이 주식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어, 차트를 계속 보고 이래야지 남이 주식 매매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유튜브로 본다는 거는 그건 좀 네, 제 기준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이 제노레이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사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상 이런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이 장대 양봉이랑 거의 비슷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붙었어요. 두 개가 보이시죠? 네, 이런 건 패턴이에요. 우리가 패턴을 한 세 가지 했었죠 그동안. 네, 뭐 있었나요? 그 어센딩이랑 또 그 네, 컵이랑 또 그 컨스큐티브 그 프라이스, 네, 그 패턴 세 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네 번째 패턴입니다. 네, 파이프 탑, 파이프 버텀. 이 파이프 탑이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에 양봉이 섰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주봉이에요. 주봉. 네, 주봉상 이 양봉이랑 거의 피카피카 3분의 2 이상만큼 이렇게 피카피카하게 음봉이 됐으면 얘의 매도 타점. 그러니까 왜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음봉을 맞았다고 매도를 할 필요가 없냐면
다음에 이렇게 서가지고 왜 우리 음봉 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슈팅 나오는 그 패턴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 여기에 가장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벌써 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하락 주식이라고. 네, 여기서 지금 좀 올랐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파이프 탑이 나오면 아니 그 파이프 탑이 나오면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 버텀도 마찬가지예요. 파이프 버텀도 이렇게 나오면 네,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은 지금 많죠. 2020년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폭락했다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많아서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의 50%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 파이프 버텀을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하락 추세로 봐야 돼요. 이 선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번 주에 6.73% 올랐네요. 이번 주에.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수해야 될 종목이 아니에요. 제노레이. 요거 한번 보세요. 네. 뭐 이런 거야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상승하는 와중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사놓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때 조금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 파이프 탑에서는 반드시 이 음봉상의 고점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노레이 같은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고점이나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야지 물리지 않고 안전한 겁니다. 아셨죠? 오늘 새로운 패턴을 또 하나 봤습니다. 제노레이, 이건 이제 파이프 탑. 아셨죠? 네. 그 다음에 GN1 에너지. 자, 여러분,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아니, 저는 제 영상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하나씩 만드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것들이 정말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아까 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파이프 바텀. 네. 파이프 바텀처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봉 안에 이 음봉을 대부분 회복해야지만 얘는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세 개 회복을 했잖아요. 그지? 여기서 세 개 회복을 했어. 하지만 이 각도가 이 떨어진 각도가 굉장히 그 가파르죠. 가파르면은 그만큼 각도를 주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는 각도가 거의 뭐 90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고점을 완전히 뚫어야 돼요. 정말 안전하려면 여기에 고점이지만 최소한 이 음봉의 고점은 뚫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주봉상. 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 급하게 떨어졌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는데 살살살살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네, 돌파를 하고 사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241선 일봉상으로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이거 먼저 봐서 무시해 이게 아니라 주봉상으로도 급하게 각도가 떨어지면 급하게 올라가야지 얘가 회복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슬금슬금 오랜 기간 동안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2020년 3월 9일 날 떨어진 거를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3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중간에는 사는 게 아니고 여기를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GN1 에너지는 네. 자, 그 다음에 동국 SNC. 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일단 상한가가 나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가 매매법 있잖아요. 뒤에 앞에 영상에. 그러니까 이 구독자분들이 잘 영상을 안 보셔서 그런지 앞에 이 상한가가 나오면 이 상한가를 월요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그 상한가 매매법에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네. 상한가 가면은 메일이 좀 와요. 이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냐고. 저는 모르죠. 여러분? 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일단 네, 동국 SNC는 근데 얘는 뭐 거래량도 많이 터져서 괜찮은 보이는데 괜찮아 보인다고 저기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은 그걸 꼭 보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동국 SNC는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덕의 고점을 돌파한 이때 샀어야 뭐 이때나 샀어야겠죠. 근데 얘는 뭐 갭으로 상승해서 살 수도 없었네. 네. 갭으로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것도 사야 될 타이밍은 한 타임 놓쳤어요. 그렇죠? 네. 주봉상 여기가 고점이죠. 거래량 그러니까 일봉상 네, 이 언덕의 최고 고점은 여기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그러면은 언제야? 네, 이날.
삼천리 자전거는 만약에 이걸 내가 보고 있었으면 2020년 5월 21일 날 이 언덕의 가장 고점인 여기면서 거래량도 가장 많이 터진 네, 이 지점을 돌파할 때 샀어야 돼요. 이건 5월 21일 날 샀어야 돼요. 네. 뭐 지금 살만한 건 아닌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음봉이 6번 나왔네요. 네. 어느 정도 지지하고 색깔 바뀔 때 네, 한번 사 보세요. 색깔 바뀔 때. 색깔 바뀔 때 사면 뭐 손해는 안 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미 이렇게 보시라고요. 네, 타이밍을 미리 사거나 지금 여기서를 이 사이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그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지 않아요? 얘는 지금 언제 샀어야 되냐면 여기에 고점을 돌파한 이때 안 샀으면 이때는 네, 살만한 딱히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와다다닥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다음에 SFA 반도체 SFA는 일단 주봉상 3개가 잡혔으니까 다음 주에 양봉이 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뭐 예상이고 네, 주봉상 3개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네, 3개, 5개, 7개, 9개, 11개 이게 한 세트니까 주봉상 지금 3개의 하락이 한 세트가 끝났죠. 네, 3개의 하락이 한 세트가 끝나서 다음 주에야 뭐 그 주봉이 양봉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상향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네,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를 수도 있지만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음봉상에서 요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사시려고 하나 본데 미리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일자도 아니잖아. 얘는 지금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미리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조정은 여기를 최소한 돌파하고 사셔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린 그 뭐였죠? 뭐 펩트론 한번 다시 볼까요? 펩트론처럼 이렇게 완전 일자여야 돼요. 네. 음봉에서 네, 완전 일자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한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펩트론 영상은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FA 반도체처럼 워낙 이렇게 하이로가 넘은 건 지금 물려 있으면은 매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음봉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여기에서 물렸는데 음봉이 크게 떴어.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이거를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매수는 여기 돌파하면 요 라인, 네, 요 음봉의 시가를 그 다음에 HFR, 네. HFR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건 뭐 여기를 돌파하면 사시죠. 네. 자꾸 이렇게 오른다고 며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내일 사면 오를까 이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장중에 여러분 HTS 화면을 보지 마세요. 그냥 월요일 날 매수해서 매일매일 5% 정도에 걸어놓고 그냥 한 주가 끝났을 때 그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지금 이제 유린이죠 소위 말해서 네, 저도 유튜버 어린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좋은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선순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주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일봉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노메트리 같은 것도 그저께 어저께 제가 메일을 몇 개 받았거든요. 이노메트리도 이제 사셨는데 언제야? 화요일도 0.5% 떨어지고 수요일도 0.2% 떨어져서 한 1%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 벌써 조바심이 나시는 거예요. 네, 누군지 아시죠? 두 분. 네. 그러니까 서로 알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보시면. 네. 근데 이제 어제 올라가니까 뭐 메일을 뭐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 일봉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일단 사 놓으면은 주봉이 더 중요해요. 월, 화, 수에 마이너스 3%씩 나도 목요일, 금요일 뭐 6%씩 오르면 이득이잖아요. 근데 월, 화, 수에 3%씩 빠져서 수요일에 마이너스 9%가 됐어. 그럼 난리 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매수한 거는 뭐 월화수 3%씩 빠져봤자 목요일 금요일 뭐 4%씩만 올라도 5%씩만 올라도 네?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국일제주도 한번 볼까요? 네. 자, 국일제주는 이제 오늘 떨어지고 언제입니까? 화요일도 떨어지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시는데 주봉상으로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 양봉 안에서 네, 거의 뭐 일자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건. 그죠? 네, 이런 거 걱정하지. 이거를 보고 걱정이 드시나요? 네, 그리고 자, 알테오젠도 문의가 좀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몇 배 올랐습니까? 2만 원에서 지금 뭐 19배. 네, 19배 올랐죠? 네, 19배 올랐어요. 19배. 이런 종목을 자꾸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19배를 올랐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지금 1년 만에 딱 19배 오른 거예요. 이런 종목은 흔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더 오르겠다고? 뭐 며칠 동안 더 빨간 봉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미 벌써 10배가 이상 올라간 종목을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예,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상승을 한번 하려고 으쌰를 한번 한 거는 여기 이제 22선 한번 붙었죠. 네. 그러니까 5일선만 지가 잡고 올라가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날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맞으면서 21선을 한번 터치하면서 이제 한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졌죠. 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여요. 그죠? 네, 이렇게 화면을 2020년 2월부터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21선까지 딱 물고 다시 한번 가겠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작년 언제입니까? 네. 작년 8월부터 지금 11개월 만에 19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네. 19배가. 근데 이런 종목을 자꾸만 이렇게 사시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제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랑 해서 7월 달에 1일부터 해서 잘 종목을 너무 많이 나갔죠? 네, 6월 달에 종목만 한 30개 나갔어요. 네. 매일매일 하나씩 나갔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거의 뭐 매일매일 하나씩 나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4개씩도 나가고 주에 막 3개씩, 4개씩, 5개씩 나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정말로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제 네. 그렇게 저도 유튜브 처음이잖아요. 네. 뭐 매일 10개 오면 3개가 욕이에요. 네, 여러분. 참. 자, 제일약품. 제일약품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으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번 주부터 떨어져서 그런데 제일약품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한 종목은 아니죠. 네, 제일약품은 우리끼리 얘기한 종목은 아닌데 이제 물론 이때 사자 그랬는데 이제 뭐 이때 그냥 들어가셨나 본데 주봉상으로는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주봉을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일약품은 겨우 0.79% 떨어졌어요. 1%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조급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손해보고 매도하기는 좀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뭐 사자고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 제일약품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한 네댓 분? 한 5명 정도 계시는데 예. 일주일에 0.79% 떨어졌는데 이거를 매도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번 주는 3%, 네, 이번 주는 1%, 합해봤자 4%도 안 돼요. 네, 4%도 안 돼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진 않았습니다. 절대로 막 그 팔지 마세요. 손에 조금 보신다고. 보시면은 오늘 5% 떨어지시면은 바로 파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네, 오늘 5% 월요일 날 5%가 빠져도 화, 수, 목, 금 해서 1.3%씩만 올라도 손해 아니에요. 네. 항상 주봉을 보세요. 주봉.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컴퓨터 HTS 화면 앞에 앉아서 전업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항상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아직 일단 그래도 뭐 제일약품은 추세가 죽지는 않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알테오젠 이렇게 높은 거는 접근하지 마셔라. 네. 19배가 올랐어요. 우리가 보통 슈마시스 같은 것도 그만큼만 올라도 아이고. 슈마시스. 네. 슈마시스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번 주에 14% 올랐어요. 14% 오른 종목이에요. 고점에서만 물리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으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빠져도 이제 저번 주에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까지만 해도 손해가 아니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지금 와서 슈마시스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런 메일도 있거든요. 네, 아니에요. 이런 건 들어가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노메트리 역사적 신고가 아까 얘기 드렸나요? 네, 이노메트리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그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번 주 영상에 보면 나와요. 내 눈에는 이노메트리, ENF 테크놀로지, 상하 프론테크, 첨보, P&E 솔루션 뭐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고. 네, 그 저번 주에 영상 있잖아요. 주말 영상에. 네, 이노메트리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게 지금 언제 상장한 거죠? 2018년도 12월에 상장한 종목이죠. 네, 21,985원. 네, 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 시세가 한번 크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메트리 잘 봐두세요. 다음 주에. 이노메트리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